네, 지난 1일 9살 아이가 여행 가방 안에 갇혀 있다가 끝내 숨졌습니다. 또 지난달 29일 경남 창녕의 한 편의점 폐쇄회로에 찍힌 이 11살 아이, 몸에 멍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는 경찰 조사에서 2년 전부터 부모에게 학대당했다고 털어놨죠. 두 아이 모두 오랜 시간 상습적인 학대로 고통받고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사건이 집 안, 이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학대를 포착해서 누군가 신고를 해도 이 가정에 머무르다가 다시 학대당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원가정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 오랜 관념 때문에 피해 아이를 가해자에게 되돌려보내는 거죠. 이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김비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모의 학대 정황은 이미 2차례나 포착됐습니다. 시골부터로 판단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이제 엄마한테 이제 통보를 했던 모양이에요. 세번째 부딪혀서 일상이 생겼다 이렇게 진술을 했으니까 개연성이 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분리시킬 정도는 아니었다는 경찰과 민간기관의 의견 이후 부모에게 돌아간 아이는 참변을 당했습니다. 이런 재학대가 확인된 신고 사례는 해마다 늘어 지난 2018년엔 2,500건을 넘었지만 부모와 분리되지 않은 채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시 분리 후 복귀한 경우까지 더하면 10명 중 8명이 폭력 가정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이 가정으로의 신속한 복귀를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복지의 개념이 2016년 처음 법으로 명문화됐는데 당시 생긴 이 규정이 오히려 학대받는 아이를 구할 기회를 막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가지고 왔던 아이에 대한 소유 개념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원가정주의는 일반 가정에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학대받는 가정에서는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정도의 원가정으로 돌려보내야 된다는 거고. 허점을 막아보고자 20대 국회에서 30여 건의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일단 격리해 조사하거나 친권을 제한시켜야 한다, 시설을 확충하자는 내용들이었는데 구체적인 논의조차 없이 폐기됐습니다. 사고방식 자체를 완전히 전복적으로 재구성을 해야 한다. 동시에 이 아이들에게 안전한 대체 가정을 주거나 혹은 안전한 사회적인 안정망을 보조적으로 또는 주력해서 줄 수 있는 병행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학대받은 아이들이 다시 부모의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대안 입법이 절실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비치라입니다. 똑같은 3살 아이 뇌사진인데 이렇게 크기가 다른 이유. 한 아이는 사랑받았고 다른 아이는 학대당했습니다. 부모에게 학대당한 어린이의 뇌는 눈에 띄게 쪼그라들고 뇌구조 역시 불안정했다는 겁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 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물론 심혈관 질환 위험마저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통계 없어도 짐작할 수 있죠. 마음에는 몸보다 더 커다란 멍이 들었을 겁니다. 미처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아이, 빨리 찾아내서 보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